자, 368번 같은 경우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가르쳐 줬어.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r제곱이 되겠지. 그때 얘를 전개를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개를 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준 것처럼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때 비교를 해보게 되면 x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아야 해서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 그럼 b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개수, y의 개수. 그럼 a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b가 3인 거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얘가 9. 그럼 r제곱이 9여서 r은 3이 되겠지. 반지름이어서 음수는 안 돼요. 그러므로 정답은 12. 자, 369번 같은 경우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되는데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냥 r제곱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우변에 있는 그 r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이 될 수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으면 허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r제곱만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완전제곱식 정리를 해보면 얘한테 필요한 건 반의 제곱,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필요한 건 반의 제곱, 그리고 필요 없는 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리고 얘네들 없던 건데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왼쪽은 어차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고 얘가 r제곱이 되는 거잖아.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다. 이러면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식 정리를 해보면 전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2차 부등식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2차 항의 개수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바꾸고 그리고 인수분해 이렇게 돼서 사이값 이렇게 되겠지. 그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라고 했으면 2였을 거야. 자, 371번처럼 세 점을 알려준 경우에는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원보다는 다 전개가 되어 있는 원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세 점을 대입을 해볼 거야. 일단 A부터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C를 대입하면 대입하고 식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좀 넘겨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때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면 마이너스 6a가 0이 돼서 a는 0이 되고요. a가 0이면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이제 요 둘 중에 하나에 얘네 둘을 대입하면 b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4b가 마이너스 24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원방이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때 그 원의 넓이를 찾으려면 반지름 필요하지. 어차피 완전제곱식을 만들기는 해줘야 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는 얘가 될 거고 상수항 넘긴 다음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 9를 더했었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10. 이게 r제곱.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10파이가 되겠지. 자, 373번을 보면 힌트가 이 원의 중심은 이 직선 위에 있고 이 원은 y축에 접한다. 이렇게 힌트를 두 개를 줬어요. 그때 중심이 얘 위에 있다는 거는 x좌표를 그냥 a라고 하나 문자로 잡았을 때 y가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원의 중심.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는 건 x축, y축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원이 y축에 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찍었을 때 그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와 서로 같은 값일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중심의 x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의 길이는 같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애초에 양수여서 1이었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도 1일 테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더라도 길이는 1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자이긴 하지만 중심과 반지름을 알게 됐잖아. 그러면 원방을 구할 수 있어. 일단 중심을 사용해서 좌변을 구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a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굳이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될 테니까. 얘가 4,4를 지난대.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해주면 얘가 계산해서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식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얘랑 얘는 사라질 거고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 그래서 12 빼기 빼기. 그러므로 a는 10도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곧 반지름의 길이였잖아. 그래서 반지름도 10도는 2가 되는 거고 그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이 원방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 그러면 x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y를 보고도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리고 쓰지 않은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얘랑 얘가 있다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더해줘야 되는 거였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9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쟤를 좌변에 더해줬기 때문에 우변에도 똑같이 한 번씩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반지름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 그 말은 이렇게 도형이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힌트를 줬어요. a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다.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3, 4분면에 있는 점이 되겠지. 해서 3, 4분면에서 접하는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 x좌표와 y좌표의 길이가 둘 다 반지름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r, 얘도 마이너스 r. 그 말은 a가 3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9가 될 거예요. 그리고 a는 3이니까 얘도 9 사라지게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x좌표와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반지름이 부호는 다를 수 있지만 절대값은 다 똑같을 거다. 요걸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직선 위에 있고 제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말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사사분면에서 접하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왜냐하면 r은 반드시 양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r, r이 될 거거든. 그렇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r. 근데 이 중심의 좌표가 얘 위에 있대.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r이 마이너스 6, r은 3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걸로 다 정리해보면 중심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 그러면 원방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얘다.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방법은 그냥 원에서 원 빼주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을 뺄 거야. 그래서 빼보면 얘네는 사라지게 될 거고 2x k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래. 그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찾으려면 이 꼴로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y만 남기고 나머지 2항. 그러면 기울기는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면 플러스로 바꿔주고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 해서 k 플러스 2는 6. 그러므로 k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391번을 보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교점을 찾는다는 거는 그냥 연립해서 해찾으면 되는 거야. 얘는 연립방정식의 방법 중에서 대입법을 써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y 대신에 얘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해를 찾으면 교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전개를 싹 하고 없어지는 건 없애주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얘랑 얘 더하면 30이니까 6 되겠죠. 하고 나면 양변 2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인수분해하고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두 개구나 알 수 있고요. 교점 두 개가 나오는데 그때 x좌표가 3 또는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실 교점이기 때문에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y는 6, y는 4. 하고 나면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빼고 제곱, 빼고 제곱의 루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2루트 2. 392번을 보면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래. 이런 경우에는 도형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 현의 길이가 4라고 가르쳐 준 거고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그으면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얘는 2가 되겠지.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를 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9 빼기 4의 루트 취하면 루트 5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의 직선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항해서 얘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공식을 써서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절대값, 얘가 루트 5다. 이렇게. 그럼 루트 5를 넘겨서 5가 될 거고 절대값 5 빼기 k가 5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풀리면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 그러면 k는 0 또는 10이 되겠지. 그때 양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